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토플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 스쿨,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위한 시험입니다 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초등학교에서 스텝 1, 스텝 2, 그래서 영어를 시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영어를 조금 한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두 단계로 시험이 나뉘어지고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reading, listening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고요. reading 섹션에서는 파트가 3개, 그리고 listening은 5개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 문제 수가 reading 36문제, listening 36문제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샘플 문제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 문항을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얘의 답은 무엇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여서 시험 문제 풀이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전체 문제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OMR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OMR 하게 되면 리딩 같은 경우는 39번까지, 그리고 리스닝의 경우는 41번까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수로 환산이 되는 부분은 36문제, 그리고 36문제가 점수로 환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 시험은 30분씩 들어가게 되고, 스텝 2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리스닝이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5분 정도 추가가 됩니다. 자, 시험의 배점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시험의 배점은 100점에서 109점, 혹은 스텝 2로 넘어가게 되면 100점에서 115.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10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시험에 대한 앵자이티가 높아지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를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점수가 그러니까 1점, 2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100점에서 109점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 부분을 별표와 그리고 리본 모양으로 알려주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거는 리본을 몇 개를 받았는가, 혹은 별을 몇 개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100점을 맞게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below A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토플 시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험은 아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 정도 레벨의 책을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플 점수를 그냥 토플 점수만 가지고 어디에다 내려고 한다기보다, 이걸 가지고 책을 고르거나 아니면 어떤 주로 책이나 교재를 고를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나 책은 대부분의 경우에 렉사이라든가 아니면 CEFR이라고 써져 있는 건 유러피안 표준이에서 유럽 국가들에서 교재 나누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어떤 교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표준으로 들어갔을 때는 A1 이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1, C1, C2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단계의 책을 볼 수 있으면 좋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요 점수 때는 뭡니다를 알려주게 돼서, 지금 보시면 별을 만약에 4개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 이 별 4개를 받은 것은 토플 주니어에서 리본 3개 받은 거랑 비슷한 거고, 이 경우에 A2 정도의 유러피안 표준 기준의 교재를 봐도 아이들이 해석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플 프라이머리를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내가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좀 시험 실제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험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뭐 시험 점수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좀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공부하겠구나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어를 찾아주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알아보도록 하는 건데, 지금 뭐 6번 문제 잠깐 보시면 cut, grab, wash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어렵게 놓아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걸 구분하는가를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를 볼 수 있는가를 보는 게 프라이머리 첫 번째에서 해주는 것들이어서, 이렇게 단어 보고 얘는 B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 기초 어휘 받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10문제.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는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에 대해서 단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봐주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8문제가 또한 등장을 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시험 문제는요, 이제 문제에서 riddl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수수께끼처럼 이제 단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20번 문제 잠깐 지금 보이는데, 달콤한 거야. 그리고 얘는 음식의 한 종류야. 그런데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도넛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퀴즈 풀듯이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답을 맞춰주는 과정. 그래서 이게 토플에서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좀 편하게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문제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7번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나 이런 데서는 플라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자가 많진 않지만 어떤 행사가 있고 그리고 얘가 어느 요일에 몇 시에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까?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연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어 정도 수준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표 읽어내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 표를 읽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장문으로 넘어가서, 장문인데 문장 자체는 길지만 단문들 여러 개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니? 누가 쓰고 있는 거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스텝 1의 단계예요. 스텝 1의 단계가 이렇게 리딩이 끝나면 리스닝이 연결이 되는데, 리스닝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앞쪽에서 했었던 리딩에 대한 부분을 듣기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내가 듣고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는 문장이 어떤 형태를 묘사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봐주는 거여서 정확하게 단문을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긴 문장들을 듣고 이 대화에서 대화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봐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1. 그러니까 스텝 1의 단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림 묘사 정도, 어휘 정도에 머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끝날 때 나왔던 문장들은 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스텝 2 문제인데요. 스텝 2로 바뀌게 돼요. 스텝 2는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짬밥이 생긴 형태여서 여기서부터는 리들로 바로 들어가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태 설명해주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리들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리들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표 문제가 나오는데, 표가 조금 더 복잡해지죠. 이제 그래프가 나와주면서 이 그래프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파트 2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것들은, 학교에는 이런 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험하고 다르게 한국에서는 표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 영어식 표현에서는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통점 찾아내고 그 다음에 차이점 구분해내고 이런 것들을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표 보는 게 꽤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집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까 우리 봤었던 거는 긴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스텝 파트 3로 들어가게 되면 파트 3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정말 엄청나게 길진 않지만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 글을 읽고 여기에서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 동의어도 한번 찾아보고 학문적인 글도 제대로 읽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되는 친구들은 주니어로 연결시키면 되게 됩니다. 리스닝 부분도요, 이제 요렇게 장문의 비율이 좀 길죠. 그래서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2는 장문의 비율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으로 들어가면, 리스닝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비슷하게 아까 있었었던 듣고 들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이 현상을 자세하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가 아픈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준으로 이 아픔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나와주셔서 조금 더 앞에 봤었던 스텝 1보다는 좀 더 스페시픽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텝 2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토플 프라이머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슨
리스닝에서도 이제부터는 자기가 들었던 거를 독해처럼 이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것들도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이걸 산 이유는 무엇이야, 목적이 무엇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 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시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1 2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맞으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토플에 관련된 기본적인 영상 좀 많이 찍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토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엄마들이 보시면 좋을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